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샵 기초부터 윈도우 프로그램까지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여러가지 설정,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샵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가 있고, 보통 GUI 환경이라고 하죠. GUI. 그리고 모바일 환경, 모바일 환경의 개발도 가능하고, 또 웹 환경의 개발, 그리고 요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관련 개발까지 우리가 설치하게 될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실습 환경을 구축해 줘야 하는데, 이 개발 환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visualstudio.com /ko/downloads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 visualstudio.com/ko 다운로드. 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물론 뭐 다른 경로로 접속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URL을 쳐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세 가지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규모, 대기업, 큰 규모의 그 대기업과 같은 큰 규모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작은 중소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버전.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90일간의 트라이얼 기간, 그래서 평가 기간을 갖고 석 달 뒤에는 이제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C샵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버전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눌려졌는데 여기 보시면 대략 한 1메가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가 진행된과 동시에 그렇죠?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잠깐 뒤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무료 IDE라고 나오는데, 이 IDE라고 하는 것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은 지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게 될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C++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C#, ASP.NET 등등의 언어를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 툴이고요. 대표적인 또 다른 IDE들로는 자바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클립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같은 유명한 IDE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폴더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요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눌러서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조건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설치는 클린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클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 즉 처음으로 설치하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설치 중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 버전 15.1 이렇게 나오고 세 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죠. 워크로드, 개별 구성 요소, 언어팩. 그래서 언어팩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만져줄 거는 이쪽에 있는 이제 워크로드 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C샵만 하신다. 만약에 C샵만 하신다 하면 전부 다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4가지 정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유니버셜 플랫폼 개발, 그리고 오른편에 .NET 데스크탑 개발, 그리고 ASP.NET 웹 개발 정도,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여기 내려서 쭉 보시면 .NET 코어 플랫폼 간 개발 해서 요 정도만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인 실습, 우리가 진행하게 될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노트북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면 이 4가지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그리고 웹 및 클라우드, 모바일 및 게임, 그리고 기타 도구 집합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C샵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들이 되겠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이 있는데, 여러분이 C샵이 아니라 C 언어라든지 C++ 등을 개발하시거나 또는 학습으로 필요하시면 요 항목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P.NET, 자, 웹 쪽으로 오면 ASP.NET 웹 개발, 그 다음에 에이저 개발, 그리고 요새 좀 핫한 Node.js 개발,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성 및 처리, 그 다음에 오피스 관련된 개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및 게임으로 오시면 여기는 .NET 모바일 개발, 자, 오른쪽에는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개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엔진이죠. 게임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웹에서의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모바일 개발,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다. 쭉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그리고 기타 도구 집합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개발,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에서 우리가 C++를 개발할 때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C샵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될 .NET 코어 플랫폼 간 개발, 요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는 여기 있는 버전을 전부 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버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여유 공간이 많다 하시면 전체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다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치 안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전부 다 한번 설치를 하면 대략 디스크의 공간이 52GB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요약된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설치될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대로 그대로 갈 거고요. 혹시 바꾸시거나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취소하고 설치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 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위쪽에 저기 다운로드를 완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클린 설치에다가 전체 설치를 제가 진행하는 관계로
이게 다운로드와 설치하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치가 완료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밑에 보시면 아까 유료 버전이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든지 프로페셔널 버전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90일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와 설치가 된 이후의 화면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한 다음에 설치하고 돌아온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니티 뭐 생겼네요. 바탕화면에. 중간에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부팅을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전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설치하거나 할 때는 그런 재부팅 메시지를 보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고 어쨌든 설치가 끝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왼쪽에 윈도우 키를 누르셔서 여기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쓰면 비주얼로 시작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되고, 자주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바탕화면이라든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주시면 밑에 이제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 계정이 있으면,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기존에 쓰던 환경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동기화, 싱크를 맞추게 되고요. 이런 설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없으시면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계정을 만드는 일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중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수업은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친숙한 환경에서 시작, 뭐 이렇게 인트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 버튼을 눌러보면 우리가 설치한 여러 가지 버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주로 우리는 이제 C샵을 사용할 테니까 비주얼 C샵을 이렇게 선택을 해 두셔도 됩니다. 뭐 일반으로 하거나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비주얼 C샵으로 우린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색테마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원, 어둡게, 파랑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런 설정은 밑에 이렇게 나왔지만 언제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옵션 변경을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광원으로 한번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설치 후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화면을 로드를 시키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무슨 개발자 뉴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개발자 관련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뭐 도구 상자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X자 버튼 등을 눌러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열려 있으면 닫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작 페이지도 온오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번도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던 적이 없고 C샵 프로그램을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C샵이라든지 다른 뭐 C++이라든지 그래서 최근 항목에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시작 페이지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을 보고 계신데, 여기 이제 보시면
표시줄 밑에 파일부터 해서 이런 메뉴가 나오죠. 탭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 일단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도움말의 맨 끝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설치한 버전, 그리고 2017 버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설치된 제품 리스트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 2017부터 최신 버전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 2017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그 처음에 프로젝트 만드는 그 방식은 이 파일 메뉴를 통해서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프로젝트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 작업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콘솔 프로그램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템플릿 초기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고, 최근 항목에는 뭐 없죠. 지금 처음 설치한 거니까. 템플릿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템플릿에는 여러가지 언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 환경 설정을 비주얼 C샵으로 했기 때문에 C샵 맨 위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언어 쪽에 기타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가지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 화면에서 어떤 것을 체크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목록에 안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런 WPF 어플리케이션, 앱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또는 윈도우즈 폼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그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는 두 가지 형태의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콘솔 앱이죠. 콘솔 앱.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전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보통 콘솔 응용 프로그램 뭐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줄여서 앱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그래서 명령줄, 여기 보시면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기본 설정 값으로 이렇게 콘솔 어플리케이션 1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단어가 바뀌게 되면 단어가 바뀌는 곳에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관습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혼자 개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팀 단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실무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관습에 맞게끔 프로젝트 이름이라든지 뒤에서 설명하게 될 변수 네이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단어 구분 사이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된다.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설치 위치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사용자명,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겠네요. 다큐먼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7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다 저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GUI 그 프레임워크 외에도 또 콘솔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러 가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게 되는 메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에이저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설정할 때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파일 외에도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여기 이제 도구로 가보시면 도구 메뉴의 맨 밑에는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를 합니다. 이 옵션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글꼴 및 색,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글자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 색상을 바꿔서 가독성을 뛰어나게 하려면 이런 값들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도둠체라고 나오는데 기본 글꼴이죠. 사이즈도 10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화면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사이즈를 한 17 폰트 정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편집 화면의 모습이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C# 콘솔 앱, 그 다음에 이름은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정식으로 만들 때는 이름 바꿔서 할 거고요. 디폴트 설정으로 그대로 가볼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솔루션 탐색기 쪽에 이렇게 파일이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rogram.cs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실제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파일이죠. 여기 보면 program.cs. 그래서 이 CS가 C샵을 의미를 하는 확장자고요. 여러분이 이 파일만 잘 가지고 계시면 다시 만드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아까 그 콘솔을 만들고 하는 과정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자,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메인 메소드 안쪽에 그냥 글자를 하나 쳐볼게요. 여기 숫자 0, 그 다음에 대문자, 영문자, 대문자 5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구분이 가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 서체인 도둠이라고 하는 서체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숫자 0과 대문자 5를 좀 구분하기 편하게 하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폰트가 있는데 아까 보셨죠? 도구 메뉴에서 옵션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글꼴 및 색으로 가시면 도둠체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서체 중에 다양한 서체 중에 콘솔라스라고 하는 서체가 있어요. 콘솔라스. 요 서체를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 바뀌죠.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영문자오고 숫자일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이렇게 슬래시를 표시해서 0과 대문자오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체 변경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서 옵션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말고 이 오른쪽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요약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program.cs 밑에 뭐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그램 밑에 메인 메소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랑 비슷하죠. 콘솔 어플리케이션 1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program.cs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메인 메소드.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없고 그리고 위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헬로우 C#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